예, 안녕하십니까. 밸류에이션의 상대평가, 절대평가 방법의 밸류에이션에 이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로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용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사실상 엄밀히 말씀드리면 난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를 해서 적정 멀티값을 찾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 대상, 밸류에이션 대상 업체의 실적 추정 내에서 어떤 로직을 찾아서 적정 멀티플 값을 찾는 밸류에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절대평가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은. 자, 제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서 PER와 EPS YOY 함수관계 를 적용해서 적정 적정 멀티플을 찾는, 우리가 결국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절대평가에서 할인 모델 말고는 다 이게 뭐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EBF라든지 흔히 우리가 상대평가 지표로 부르는 이 적정 멀티플 값을 찾는 거잖아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서 상대평가는 이 적정 멀티플을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 펀더멘털 지표가 그 남들의 평균 대비 위에 있으면 조금 프리미엄을 주는 값으로, 그러니까 싫든 좋든 어쨌든 어떤 시장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비교 대상 업체들이 어떤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평균 어떤 평균 대비 프리미엄이냐 평균이냐 디스카운트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적용 적정 펄을 찾는 것이 곧 상대평가 밸류에이션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추중의 어떤 로직에 따라 가지고 이 적정 펄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퍼의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퍼가 일단 계산식으로는 프라이스, 주가 나누기, 아까 EPS,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라고 우리가 알았죠, 그죠?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밸류에이션 강의할 때 퍼가 뭐냐 물어보면 다 뭐 그냥 프라이스, 주가 나누기 EPS잖아요, 이러는데 사실 퍼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퍼가 10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그 투자가 하는데 이 회사 퍼가 10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설득을 시키는 것은, 즉 이 회사의 기준 연도의 EPS가, 기준 연도,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가 되는 EPS가 최소한 10년 동안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억셉트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올해가 만약에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기준연도가 돼가지고 2019년에 예상이익이 만약에 10억인데 이 회사의 적정 펄을 10배를 적용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뭐 10억, 자, 이게 순이익이 10억이고요. 순이익 나누기 주가 하면은 EPS가 되겠죠. 아무튼 뭐 이 10억 곱하기 10배는 100억이 이 회사의 뭐 우리가 이제 적정 시총으로서 추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 이 회사 기준연도의 10억을 10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매년 평균 10억을 벌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평균 10억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년 성장도 안 하고 또 역성장도 안 하고 매년 10년 동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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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년 동안 10억을 벌어가지고 총 100억을 벌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초반에 왕창 성장해요. 초반에 이제 뭐 한 그죠? 한 30억 벌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20억 벌고, 뭐 한 15억 벌고, 이렇게 초반에 왕창 벌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역성장, 조금씩 역성장 뭐 7억 벌고, 나중에 한 8년째쯤 되면 가서 적자가 살짝 나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쭉 해도 다 더해서 10년 동안 100억이 되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퍼가 10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퍼는 보통 성장주에 대해서 손익가치 기준, 상대평가 밸류에이션의 지표로서 많이 활용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꼭 성장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경제적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경제적 해자라 그러죠. 이코노믹 모트. 경제적 해자가 있어가지고 비록 아주 또박또박 천천히 가지만 이 어떤 그 허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업체가 치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엔트리 배려가 높아가지고 막 성장을 하지 못해도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몇 년째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엔트리 배가 높아서 남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KTNG 같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막 성장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갈 수 있는 업체. 만약 그 회사가 지금 연간 10억을 버는데 그냥 10억 비슷한 뭐 8억이 됐다, 9억이 됐다, 10억이 됐다 비슷비슷한 금액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20년 동안은 최소한 꾸준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퍼 20배 줘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장에서는 손익가치 기준 성장주의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 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맨날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 3년 후나 맨날 변함없이 10억씩 꾸준히 벌고 성장도 없는 이런 가치주의에 대해서 퍼 20배 적용하면은 이거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딱 가지게 되죠. 그죠? 왜? 퍼는 성장주의에 있던 지표를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지금 여러분 시장에서 보면은 약간 고성장주들은 기준점 대비 퍼를 한 20배 이상 정도, 아주 잠재 고성장주들은 뭐 30배 이상도 되기도 하면 한 20배 이상 정도 적용하면 보통 고성장주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배대 정도, 10한 뭐 1, 2배에서 10한 7, 8배 정도 적용하면 보통 안정적 고성장주. 그 다음 적용퍼가 10배 언더면은 이른바 저성장 가치주. 이런 어떤 그 암묵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경제에서 그 어떤 회사에 의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업체라면은 이것도 사실은 10배 이상의 퍼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퍼를 찾을 때 자, 기준연도 지금은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지금 11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캘린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준연도를 내년 2020년 EPS를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EPS를 추정하고요. 2022년 많게는 한 2023년 EPS를 추정했을 때 요 EPS 값이 이제 100원이다. 그다음에 성종화가 추정한 EPS YY가 2021년도는 뭐 한 25%. 그다음에 성장하지만 성장 강도는 소프트 랜딩 하면서 2022년은 뭐 한 21%. 2022년은 한 17% 해서 그다음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추정할 때 보통 그다음에는 또 한 14%. 쭉 가서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어떤 요 100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25%가 붙고 여기는 21% 붙고 계속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갔을 때 제로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요 여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가다 보면은 한 요 25%면은 한 20여 년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이게 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그 추정의 정확성 때문에 첫 해에도 요 25% 요거를 약간 예를 들어서 뭐 가중치를 한 50% 두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0% 두고요. 요거를 뭐 한 20% 두고 해서 한 3개년 정도의 EPS YY를 추정해서 가장 빠른 연도에 가중치를 더 주고 가중치를 쭉 해서 요 값들을 그냥 25배나 치고 해서 쭉 가중 평균한 그 값을 일단 기본적으로 적정 멀티플 값으로 보되 보통 요것마저도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카운트해서 기준연도의 EPS에 적정 멀티플로 적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절대평가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정해놓고 내가 추정해놓은 나의 추정 로직에 따라서 이 아까 퍼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쭉 평균 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1배다. 그러면 조금 디스카운트 한 18배 정도를 적용하면 나중에 가서 이 회사가 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를 요 정도 EPS YY를 성장해 가다 보면은 한 18년은 버티겠구나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멀티플을. 이거는 이러려면 사실은 모든 밸류에이션은 추정이 근간이고요. 추정의 오차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의 오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려면 한 몇 년 정도의 추정에 대해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은 내포하지만 이 추정에 대해서 투자가들한테 자, 성종아 이렇게 추정했는데 투자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추정이 일리가 있다, 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억셉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추정값이 근거해가지고 아까 우리 퍼의 또 다른 의미에서 찾은 적정 멀티플 값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방금 설명드린 퍼와 EPS YY의 함수관계를 적용한 적정 퍼 구하기 이 방식은 그 흔히 상대평가 지표인 퍼 값을 구하는 방식인데 남과 비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른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혼용이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특정 애널리스트가
자기 로직으로 추정한 걸 가지고 어떤 그 적정 멀티플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사실 절대평가에 가깝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저 성종환 연구원이 개발했다면 이상하지만은 그 단정간에 보기 의미가 있어가지고 가끔 즐겨 쓰는 방식인데요. 지금 저 설명드릴 방식은 이 두 번째,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방식이죠. 자, 이거는 이제 가치주와 같이 자산주일 때 PBR과 ROE의 함수관계에 따른 적정 PBR 구하기입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PBR은 계산식으로 보면 프라이스, 주가 나누기 BPS잖아요. BPS는 북밸류, 순자산인데 그냥 단순하게 자본총계 나누기, 이거는 기말 주식수. 수식으로는 그러합니다. ROE는 리턴 언 에퀴티죠. 리턴 언 에퀴티. 이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EPS YO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회사의 기본 어떤 자본 총계에 비해서 회사가 돈을 벌여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순자본이 얼마나 늘어나는 개념이, 다른 어떤 요인이 없다면 회사가 순자본이 느는 것은 단기 순이익으로 늘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식 자체도 간단해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직전 연도 말 자본 총계와 당해 연도 말 자본 총계의 가중 평균. 그러니까 1년간의 작년 말과 올해 말에 가중 평균 자본에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요게 리턴 언 에퀴티, 자본 이익률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BR 1배의 의미가 뭘까? 자, PBR 1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주가를 그 회사의 순자산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프라이스 나누기 BPS가 1배란 말은 프라이스가 곧 BPS란 말이잖아요. 즉 어떤 회사의 주가가 주당 그 순자본만큼 주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 PBR 1배가 되려면 현재의 자본 가치, 회사의 현재의 자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PBR 1배를 적용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자본이 계속 쌓이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회사는 PBR 1배 이상을 적용해야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본이 계속 줄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는 PBR 1배 미만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PBR 1배의 의미는 최소한 앞으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해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래 했더니 어쨌든 매년 자본 총계가 유지가 되더라. 이거를 전제로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자본 가치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즉 PBR 1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가 최소한 자기 자본 비용만큼만 계속 벌면 되겠죠. 자기 자본 비용만큼만. 회사가 순이익을 얼마큼 벌었는데 그 순이익을 벌기 위한 시드머니인 자본 비용, 자본 조달 비용만큼만 벌었다 그러면 회사가 원래 번만큼 조달 비용 나가고 번만큼 조달 비용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순이익을 그 자기 자본 조달 비용만큼만 계속 번다. 즉 순이익 이꼴 자기 자본 비용이면 그는 PBR 1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ROE가 달성된다면 자기 자본은 쌓여갈 것이고 이때는 PBR 1배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고, 반대로 ROE가 자기 자본 비용이 미달한다면, 즉 자기 자본은 감소해갈 것이다. 이 경우에는 PBR 1배 미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BR 적용 수준은 ROE가 자기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 및 향후 몇 년간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서 적용 PBR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ROE 10%가 PBR 1배의 기준. 혹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주식시장에서. 그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그 주요 대형업체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자기 자본 비용. 이 자기 자본 비용은 말이죠. 자기 자본 비용은 무위험 수익률,
리스크 프리레이트, 무위험 수익률 플러스 이제 베타, 어떤 주가 변동수 베타 곱하기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과거 주요 대형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자기 자본 비용이 한 10% 내외인 경우가 보편적이었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5, 6%였다고 하고요. 이 경우에 대략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한 10% 내외 정도가 설정이 됐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자본 비용이 10% 정도였기 때문에 ROE 10%가 PBR 1배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즉 자기 자본 비용이 10%이기 때문에 ROE가 10%, 즉 자본이 한 10% 정도 쌓여가면은 그만큼 자기 자본 비용 내고 자기 자본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만큼 주가를 평가하면 된다. 그래서 PBR 1배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이제 통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자기 자본 비용의 어떤 10% 내외 일대가 가능한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5, 6% 정도가 아니라 한 10% 정도로 보통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도 계산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국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한 10% 정도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자기 자본 비용이 10%가 아니고 한 10% 한 중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PBR 1배의 기준점은 ROE 한 10% 중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고 간에 애널리스트로서 회사를 한 미래연도 뭐 한 3, 4개년 정도를, 저는 항상 미래연도 5년치를 추정하는데요. 한 3, 4년 정도를 최소한 추정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기준연도는 2020년 ROE는 뭐 한 20%. 그 다음에 2021년은 뭐 한 18%. 그 다음에 또 한 다음 연도는 한 16%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 이상 정도의 ROE가 쭉 이렇게 계산될 때 이런 업체들이 PBR 1배를 적용하는 게 맞고요. 한 15% 언더이면은 돈을 벌어도 자기 자본 조달 비용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은 줄어간다. 자본 가치는 줄어간다고 보고 PBR 1배 언더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적용 멀티플인데 그 약간 여론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ROE 10%가 PBR 1배의 기준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퍼와 EPS 함수관계를 적용한 적정 퍼 구하기와 그다음 PBR과 ROE의 함수관계를 활용한 적정 PBR 구하기,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 지표인 PER, PBR도 쓰이기 때문에 혼용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절대평가의 방법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밸류에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